네, 그럼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감독님부터 오늘 처음 영화를 선보인 소감과 인사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파란을 연출한 강동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제 영화를 개봉하게 되는데 어떻게 좀 보셨을지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요. 좋은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수혁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파란 태화 역으로 인사드리게 된 이수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화를 결국 극장에서 보여드리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윤경 배우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위지 역을 맡은 하윤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겁게 흥미롭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드릴 예정인데요. 질문하실 때 소속과 성함을 꼭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손 드신 분. 안녕하세요. 발달장애 기자 김민지 기자입니다. 이 인물을 연기하면 본인의 가치관이나 감정에 변화가 생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어느 분에게 질문하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분이요. 두 배우분이요. 네, 가치관이나 어떤 생각의 변화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아무래도 미지라는 역할을 연기하면서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던 친구기도 하고 나를 보호해줄 울타리가 없는 상황 속에서 또 태화와 만나는 큰 사건까지 겪게 되는데 그 일련의 과정을 이제 막 20살을 넘긴 친구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결국에는 미지 또한 태화처럼 어떠한 일종의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엔 그걸 고백하게 되고 자기 잘못을 뉘우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그 죄책감을 어떤 방식으로 헤쳐나가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된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이수혁 배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처음에 제안을 받고 글을 읽을 때 일단 각자 모두가 크기랑 상황은 다르겠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힘을 내서 살아가는 게 목표인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두 인물이 만나게 되면서 점점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지점들을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때 다른 규모가 큰 드라마도 작품도 같이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규모와 상관없이 이렇게 영화를 좋아하는 진심인 분들끼리 모여서 작업을 하니까 정말 또 행복하게 촬영을 하면서 이게 규모와 상관없이 이렇게 또 진심이면 현장에 이렇게 이럴 수 있구나 하는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감독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이제 첫 시작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질문에서 시작해서 확장된 것인지 이제 감독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시작 전부터 말씀을 드리면 단편 아이디어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단편의 어떤 질문은 이제 내가 만약에 범죄자의 어떤 장기를 이식을 받게 됐을 때 그 죄의식을 내가 감당을 해야 하는가 아닌가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아이디어를 확장시켜 나갔고 거기에서 이제 인물들을 만들면서 이제
한 인간이 어떻게 다른 인간을 정확히 믿을 수 있는가, 혹시 믿음이라는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라는 어떤 질문이 또 들어와서 이제 그런 저만의 어떤 질문들을 조금 섞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확장해보게 됐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준비가 저쪽에. 네. 네, 안녕하세요. 엑스포츠 뉴스 오승현입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일단 저는 감독님께 두 배우분들을 캐스팅하신 이유와 캐스팅이 완성이 됐을 때 기분을 여쭙고 싶고요. 두 배우분들은 파란을 왜 선택하게 되셨는지, 또 이 영화에서 보여줬던 새로운 모습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수혁 씨는 굿데이로 요즘 또 화제를 모으고 계신데, 예능에 이어 스크린에 오랜만에 돌아오신 소감과 요즘 또 인기를 또 여전히 느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캐스팅 관련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당연히 이제 두 배우분은 제가 모두 알고 있었고 그 중에서 일단 수혁 배우님 같은 경우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되게 해보고 싶은 시도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선배님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존의 어떤 좀 캐릭터를 제가 조금 다른 이렇게 접근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어떤 이 현실에 발붙였을 때의 이 배우님의 어떤 얼굴이나 이런 게 궁금했고, 그리고 제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포인트들, 그게 조금은 비현실적이거나 조금은 현실과 조금 떨어져 있는 지점들이 선배님이 해주셨을 때 굉장히 재밌게 그리고 잘 소화를 해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윤경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이제 그 이전 작품들에서부터 어떤 배역을 하셨어도 굉장히 어떠한 이질감 없이 소화를 잘 하시는 거를 알고 있었고, 다만 이제 걱정이었던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만 19세 이제 성인으로 접어든 캐릭터를 소화를 해야 된다는 점이었는데, 그런 부분도 저는 이제 워낙 이 연기적인 부분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이렇게 좀 제안을 드렸던 것 같고, 거기서 흔쾌히 또 응해 주셔가지고 같이 작품을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수혁 배우님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이제 작업할 때는 당연히 선배님들이나 또 감독님들에게 많이 배우면서 이렇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거를 되게 연구하게 됐었는데요. 이번에 미팅을 파란 때문에 했을 때는 감독님이랑 또 이렇게 선배님들이나 어른들한테 배울 때랑 다르게 보고 자란 영화들도 같고 이렇게 소통하는 지점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파란이라는 영화도 너무 해보고 싶고 또 이 감독님이랑 좋은 관계를 갖고 싶다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해내고 싶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써주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뭐 지금 일단 별 소식은 없는데요. 일단 잘 되길 바라고요. 인기는 뭐 달라진 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집에 있고 뭐 팬분들은 항상 너무 항상 좋은 걸 많이 봐주시니까 저는 더 열심히 할 뿐이고, 감사하게도 이번 연도엔 좀 작품으로 많이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기분 좋게 되게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윤경 배우님. 일단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살인자의 아들이 되어버린 태아의 그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미지라는 캐릭터 자체보다 태화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저한테 재밌게 다가왔고, 그리고 미지라는 캐릭터도 이제 이면적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겉으로는 방어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또 여린 면도 갖고 있고
순수한 면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태화랑 미지가 그런 공통적인 면모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둘의 이야기가 이렇게 운명적으로 엮이는 그 과정이 저한테 되게 흥미롭게 다가와서 이 작품 하면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하고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네, 저희 저 안쪽에.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내외방송의 임동현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영화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이 영화가 아무래도 국내 최초로 이제 클레어 사격이라는 스포츠가 이제 소재가 된 영화였는데 일단 그 클레어 사격을 또 이제 첫 장면에서 보면 중계의 뭐 멘트를 통해 가지고 마치 그 정말 그 사격을 소개하는 듯한 또 장면으로 또 펼쳐졌어요. 그래서 일단 클레어 사격을 택한 뭐 일반 사격도 있지만 클레어 사격을 택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 영화에서 아무래도 총이 또 의외로 많이 이제 그 좀 약간 좀 스릴러적인 쪽으로 인상이 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그 총기를 밖으로 반출할 때 그게 죄가 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거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또 전개되기도 하는데 아마도 총의 의미도 이 영화에서 아마 감독님께 따로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클레이 사격을 택한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 저도 이제 순서는 이제 정확하게 시나리오를 쓴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정말 심플하게 한국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스포츠를 영화를 통해서 좀 소개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게 좀 어떤 오리지널리티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이야기가 붙을 수 있냐를 고민했을 때는 이 태화라는 캐릭터가 이제 폐를 이식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래서 호흡이나 숨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모든 스포츠에는 어쨌든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금 전 클레이 사격에서 조금 흥미를 느꼈던 거는 조금 역설적이게 숨을 참아야만 좀 집중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낼 수 있는 조금 그런 아이러니한 포인트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태화는 그 폐로 인해서 숨을 쉬는 거를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다. 그리고 뭐 보셨다시피 뭐 방독면을 써서 일종의 어떤 그 윤태화만의 자해 같은 것을 하는데 그것도 사격 또한 그에게 그러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사격이라는 어떤 장치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총기 의미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총기 의미. 사실 뭐 총기에 대한 의미 자체는 아까 제가 그냥 사격에 관한 그 포인트가 전부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차적으로 제가 조금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고 싶었던 거는 사실 마지막에 그 진짜 총이 등장을 하고 마지막에 사실 그 미지의 엄마가 격발하는 총은 이제 가짜 총이라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진짜 총과 가짜 총의 어떤 좀 대꾸를 통해서 결국 이 이야기가 계속 하고 있는 어떤 진실과 거짓, 뭐 진짜와 가짜라는 키워드를 조금 그 총을 통해서도 말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뒤쪽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엔 배우주 기자라고 합니다. 저 배우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먼저 이수혁 배우는 4년 만에 스크린 복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셨는지 스크린에 그리고 또 고르는 뭐 영화 시나리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작품 선택하는 따로 기준이 있으셔서 그런 건지 또 궁금하고요. 하윤경 배우는 아까 감독님이
만 19세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믿고 맡겼다고 하셨는데 처음 제안받고 어떤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또 소화하기 위해 보니까 머리 염색도 하시고 변화를 좀 꾀하셨더라고요. 어떤 점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영화를 전주 영화제에서 먼저 저희가 보여드린 다음에 꽤 많은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는데요. 이렇게 극장에서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드릴 일이고, 마음 같아서는 뭐 자주 얼굴을 뵙고 싶지만 4년이나 흘렀군요. 더 열심히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고르는 기준은요, 뭐 사실 뭐 일단 제안을 주시면 다 감사한 입장인 것 같고요. 아직은 최근에는 예전보다는 더 캐릭터적인 거보다는 뭔가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이나 또 앞으로 공개될 것들도 그렇고, 특히 이 파란도 그렇고 조금 더 정말 연기와 이 영화 뭐 작품 이런 거에 진심인 거를 조금 보여드릴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때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또 그리고 그때 굉장히 앞으로 뭐 저랑 많이 하실 것처럼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때 잘 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자꾸 해야 안 잊어먹으시는 것 같아서 화이팅입니다, 감독님. 네, 하윤경 배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에 감독님께서 시나리오 보여주셨을 때 동료로서 코멘트를 부탁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한번 읽어봐 달라고 해주셔가지고 일단 살짝 떠보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건가요? 그런 거. 그랬던 건지 뭐 차선책이었던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진짜 되게 그냥 동료로서 즐겁게 책을 읽었는데, 갑자기 이 미지 역할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셔서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나이가 10살가량 차이가 났었고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감독님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스스로 너무 그 자신 없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용기를 주셔서 내 인생 마지막 가장 어린 친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도전을 해봤고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어린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막 강박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전혀 부담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그냥 이 친구의 눈빛이나 행동이나 말투 어딘가에 조금 미성숙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담는다면 큰 이질감 없이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혹시 준비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신 것 같아서요. 네,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혁 배우님하고 하윤경 배우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화가 특히 파란이 그 현장에서 되게 타이트하게 집중해야 될 정도로 타이트하게 촬영이 됐다고 들었는데, 뭐 다른 영화 촬영장과 파란만의 다른 특별한 점이 있었는지, 특히 좋았던 점이 있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게 소개를 해주시고 저희도 글을 읽어봤는데 이제 집중을 해야 됐었다라고 하는데 집중할 시간도 없었고요. 이건 뭐 순서도 막 정말 저희가 나름 이제 현장에 나가기 전에 뭐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만, 또 현장에서 또 변수도 많이 생기고 하지만 좀 그래도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선을 다 일단 해보자. 뭐 물론 뭐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단 저는 이렇게 어떤 운동선수나 이런 유니폼 입는 역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열심히 잘 공부하면 캐릭터적으로 좀 힘을 얻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조금 나름 열심히 했는데, 또 정말 전문가분들께서는 미흡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주어진 환경에서 일단 최선을 다하고 보자, 약간 이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또 큰 촬영장도 갔는데 또 문제는 또 다 비슷하고, 네, 뭐 그래서 이게 뭐 규모와 상관없이 뭔가 잘 해내는 모습을 보여드리다 보면 좋은 더 큰 기회가 오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촬영을 그냥 일단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사실 독립영화를 찍다 보면 언제나 시간은 부족한 건 또 매한가지고 항상 조금 다 이렇게 여유롭지는 못한 환경인 건 맞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점들이 되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항상 독립영화 놓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현장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아이디어 하나하나라도 더 서로 공유하고 그걸 다져나가는 그 과정이 너무 즐거웠던 것 같고 파란 현장에서도 또래도 참 많았고 같이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동료들과 스태프들과 으쌰으쌰 했던 점들이 재미있게 저한테는 다가왔던 것 같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되게 흥미로운 영화 만들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만족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제가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들이 보면 저희가 감정적으로 성과학이 명확하지 않은 인물들인데요. 혹시 이 인물들을 특별히 디렉션을 할 때 뭐 집중하셨던 부분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디렉션을 할 때는 그러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고요. 일단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대로 충분히 잘 해주시리라 믿었고, 이 시나리오를 쓸 때 이제 성과학의 어떤 불명확함을 가져가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어쨌든 이게 어떤 한 범죄로 인해서 얽히게 되는 이야기고, 그것보다 더 전제라고 생각이 되었던 거는 저는 모든 인간이 어쨌든 한쪽 사이드로 무조건 치우쳐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압력에 의해서 어떤 악한 부분이 누군가는 조금 눌러지고 누군가는 더 많이 눌러지고 해서 그 비율을 달리 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과학이 공존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마주할 때,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이 어떻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캐릭터들이 선택을 하는 게 달라진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캐릭터의 어떤 그런 지점들은 제가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묘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쉽지만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간담회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분의 그 인사 말씀과 함께 이 영화가 관객들에게 어떤 부분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지 바라시는 점과 함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윤경 배우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경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접근하기도 쉽고 보기에도 편안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희는 힘들게 열심히 찍었지만 그래도 보시기에 불편함 없이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뭔가 결국에는 타이든 자이든 조금의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만났지만 결국에는 내면에 있는 작은 선의로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그걸 깨고 나가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시지도 좋고 재미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입소문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수혁 배우님. 네, 일단 이렇게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영화를 소개해드리면서 이렇게 인사를 할 때는 조금 더 긴장도 되고 말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영화를 또 극장에서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고요. 네,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감독님. 네, 일단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뭔가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 저 뭐 가장 일차원적으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뭐 전주에서 틀었을 때도 그렇고 이 영화의 어떤 형태가 독립 영화냐 상업 영화냐 이러한 뭐 경계에 있다 이런 사실 뭐 얘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관객들은 그거에 상관없이 똑같은 돈을 내고 똑같은 시간 투자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관객분들이 그 어떤 시간과 노력이 아깝지 않은 작품이 되길 바랄 뿐이고요. 그리고 뭐 좋게 이제 기자님들도 봐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좋게 보셨다면 또 많은 이렇게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세 분 퇴장하시고 포토타임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